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 정리를 하면서 조금 나온 결론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렇게 숏을 제가 외치던 이유와 또 숏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앞으로 숏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정이 없는 상승에 대한 납득이 저한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납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이렇게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전에 왜 숏을 그렇게 외쳤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전의 차트를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7년도 상승에 대한 차트인데요. 17년도 대상승이 있었을 때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서도, 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창기니까 지우더라도 중간중간 상승을 하면서도 16%, 30%, 26%, 29% 이런 하락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털어 먹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쇼충이라서 대하락, 그냥 진짜 저점을 깨는 하락을 본다기보다는, 제가 당시에 뭐 50K, 40K 후반 이때 그냥 이 시장이 끝납니다라고 숏을 본 게 아니라, 조정이 오면 저도 롱을 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서 롱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얘기를 하면서 30% 하락, 20몇 프로 하락을 말씀드렸던 건 이런 기존의 레퍼런스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조정 없이 올라간 장은 여태 없었습니다. 이게 17년도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31, 26, 29%의 하락을 동반하면서 주기적으로 털어내면서 고점을 높였고,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약 500%의 상승을 만들어냈으면 600% 정도 되죠. 596%니까. 그리고 이후 빙하기를 거치고 이제 20년도부터 21년도 말까지 또 상승을 할 때에도 보시면 하락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볼까요? 사실 뭐 이때 팬데믹이 터졌죠.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큰 하락을 하고 이후에 상승을,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고점이 어쨌든 69K 정도 되니까, 뭐 69K 정도 잡는다고 쳐도 한 1800%, 18배 정도 올랐죠. 이 18배를 오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17%, 20%, 19%, 17%, 30%, 27%, 15%. 그러니까 평균, 제 생각에는 기존 상황을 봤을 때 이 한파동에서도 15에서 뭐 최대 30% 정도에 달하는 조정들을 중간중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떠한 유의미한 조정이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때 스위칭을 해서 앞으로는 떨롱떨롱만 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 한 번을 기다린 거예요. 숏을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 제가 숏을 본 이유는 이런 기존에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던, 그리고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식을 봐도 그렇고 어떤 코인을 봐도 그렇고 그냥 무한히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의 약,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25K부터, 그리고 20K 후반대에서 30K를 갈 때, 이 30K를 돌파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ETF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한번 봐볼게요. 최근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최근의 경우를 보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죠? 이게 21년도 말부터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1월부터 대상승이 있었죠. 어쨌든 요 상황에서도 보시면 ETF 이슈가 화두가 되기 전후를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 조금 편하게 바꿔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도 계속 조정은 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의 진폭이거든요. 11%,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 줄 때는 23%, 그리고 20%, 그리고 이때는 21%, 1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내용은 이때에는 정상적 조정을 주면서 비트가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21%씩 또 조정을 줬었고 가기 전에. 자, 근데 지금 ETF가 화두로 올라온 시점 이후로 본다면 조정다운 조정이 있었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ETF가 처음에 화두로 올라오면서 구라빔을 쐈을 때 있었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낫겠죠. 가짜 뉴스 빔이 있었죠. 이때가 30K를 찍고 내려왔던 때예요. 자,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때 이후로 조정의 진폭이 어떤지를 한번 봐주세요. 6%, 8%, 10%, 11%. 이때 한번 크게 나왔죠. 21%. 자, 그러면 기존의 평균적으로 볼 때 기존 평균 15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주면서 올라오고 평균 20% 이상의 조정을 동반했었는데 지금의 조정 진폭은 6에서 20% 정도 수준라는 거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조정들이 전부 A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C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C까지 종결되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A파가 빠졌으면 B파가 반등을 주고 C파까지만 빠져줘도 조정이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대략적으로 기존의 조정폭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C파의 조정이 나와줬다면 기존의 조정폭들과 비슷해진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도 계속 숏을 봤던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고 반등을 준 다음 여기서도 숏을 봤던 이유. 이렇게 잡았을 때 진폭이 얼마냐? 28% 정도 된단 말이죠. 그때 아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25%? 27%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의심 없이 앞으로 한파동 끝,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른다 라고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C파가 뻗기만을 기다렸는데 C파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숏 관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15%에 30% 조정은 한두 번 나와야 된다. 나오면서 가야 한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언제부터 숏을 포기했냐면 요 구간 53K를 돌파하면서 숏 관점 더 이상 내지 않겠습니다. 숏 패배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끌려도 이렇게라도 빠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숏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좀 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근데 왜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봤거든요.
왜 기존의 15에서 30%의 진폭에서 이렇게 5에서 20% 그것도 20% 단 한 번 나오고 왜 이렇게 C파가 뻗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ETF라는 이슈가 생겼고 이때 이후로는 이제 뭐랄까 그 조정의 이 ETF의 기대 때문에 조정의 진폭이 점점 작아진 게 아닌가, 상쇄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진폭이 다 작아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계속 올라오면서 ETF 이슈 이후로 조정을 주면서 올라왔다는 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주면서 올라왔다라는 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롱을 받았던 거고, 저희 이 38에서 롱 받았거든요. 38에서 롱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익절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더 올라올 때 요만큼의 롱을 못 먹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숏을 봤죠. 횡보가 길어지고 나서 올라오면 고점을 기준으로 또 숏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정이 나와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ETF 이슈를 동반해서 엄청나게 큰 수급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떨어진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현재의 시장에서는 건강한 조정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상승이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이 상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일봉으로 조정 없이 음봉 조정 이거 몇 프로일까요? 한 10% 되나? 한 3%? 10%가 뭐야? 3% 조정 주고 25% 오르고, 여기서 또 지금 1, 2, 3일 만에 26%가 오르고, 알트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물론 기간 조정을 이렇게 줬겠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기간 조정도, 가격 조정도 짧아요, 기간이. 전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주면서 위로 계속 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ETF로 인한 강한 수급세가 일반적 조정을 내거나 혹은 상쇄하여 반감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계속 이런 대상승장에,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상승장에 저는 계속 숏을 받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롱을 받지 못해서 수익을 많이 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저와 같은 숏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구간들이, 이해가 안 되던 구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을 하고 감안을 하고, 이 ETF라는 이슈에 대한 밸류 측정, 이 호재에 대한 밸류 측정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많이 늦긴 했죠. 늦어서 사실 지금은 이걸 인정하더라도 여기에서 25%를 쏜 상황에서 롱은 못 잡겠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트를 위주로 매매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비트 시황을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조정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혹은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납득이 가는 이유, 그러니까 대폭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머릿속에서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고점에 횡보를 하고 또 높이고, 또 이렇게 고점 횡보를 하다가 또 높이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ETF 이슈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왔고 제가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고점까지, 69K의 신고점까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숏을 계속 외치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뭐 그렇게 제가 계속 숏을 외치던 이유와 숏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어떤 그 납득을 하는 과정이 한 2,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한번 형님들께, 구독자분들께 공유 드리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에 대한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고 공유하고 한 방이 저희가 단톡방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단톡방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 창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말인데 이제 금토일 쉬죠. 꿀주말 잘 보내시고 전 월봉 갱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포지션은 잡지 않고 조금 쉬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멘탈도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오기도 했고 해서 매매는 조금 간간히 뭐 알트 한두 개 보이면 단타를 치거나 비트 뭐 롱이든 숏이든 짧게 단타를 치거나 하는 정도로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차트를 좀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형님들도 조금 편안한 어떤 주말 보내시고요. 3월쯤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숏중에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관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